예,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밖은 겨울이에요. 겨울은 춥죠. 영하 20도예요. 집안에 남자가 있어요. 집안도 영하 20도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도 살아요. 근데 여자가 생겨요. 여자는 늘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죠. 남자는 해결해 줘야만 해요. 춥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불을 떼줬어요. 뺐더니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엔 또 덥다고 난리예요. 또 문제를 제기했으니 해결을 해야 되죠. 밖으로 나가요. 눈사람을 만들어서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집안은 쾌적해졌어요. 근데 눈사람은 녹죠. 온도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눈사람 또 만들어서 갖다 놔야 돼요. 그럼 다시 쾌적해지죠. 또 녹죠. 계속 반복이에요. 남자들은 대체로 멍청한데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요. 눈사람 계속 만들기가 귀찮았어요. 양동이에다가 얼음을 받아놓고 녹으면 다시 들고 나와서 얼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걸 갖고 들어가요. 물이 바닥에 흐르지도 않고 좋아지긴 했지만 또 남자는 귀찮아해요. 그래서 파이프를 집 안과 밖으로 연결을 했어요. 파이프 안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 펌프를 달아서 펌프질을 열심히 했더니 밖에서 물이 차가워지고 집 안에 가서 따뜻해지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차가워지고 집 안에서 따뜻해지고 완벽한 에어컨이 만들어졌어요.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온 차가운 물이 빠르게 집안을 온도를 낮출 수 있게끔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열을 이렇게 아주 많은 면적에서 열을 차가운 냉기를 방출하게 되겠죠. 물은 빠른 속도로 실내 온도에 맞춰지고 밖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이 물을 식히기 위해서 바깥에도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요. 파이프를. 완벽한 에어컨이에요. 문제는 여름이죠. 바깥 온도가 40도예요. 바깥에서 이 물을 식힐 방법이 없어요. 이 남자는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눈사람을 갖다 놓을까요? 눈사람을 어디서 놔요? 파이프 안에 있는 물을 식히기 위해서 그 파이프 바깥을 차갑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파이프 안의 물이 온도가 매우 높다면, 예를 들어서 100도까지 올라간다면 바깥 온도 40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차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얘기죠. 아무리 식어봐야 40도보다는 높을 테지만 여하간 차가워진다라는 말은 성립이 해요. 자, 이 안에 있는 물을 100도로 올리는 방법은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밖에다가 불을 떼서 온도를 올리겠다라고 하겠지만 바깥에 열을 더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2배로 키우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 이 한쪽을 막아 놓고요,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이 안의 물질이 온도가 올라요. 똑똑이들 유식한 말로 뭐 PV는 nRT라는 공식을 들이미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어요. 자전거에 바람 넣다 보면 요 펌프가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혼합된 연료를 눌러서 압축하는 것만으로 500도까지 올려요. 자, 압축하면 뜨거워진다. 그래서 한쪽을 막아놓고 펌프질을 계속하면 이 물질은 압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물을 압축하는 뻘짓은 안 하죠. 압축도 거의 안 될 뿐더러 그 거의 안 되는 조금 압축하자고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기체를 압축을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여하간에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요 펌프 출구에서는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바깥 온도 40도와 만나서 낮아집니다. 45도의 물질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 펌프 이전에는 수증기 상태로 들어가고, 수증기라기보다는 기체 상태로 들어가고, 기체를 펌프질을 해서 온도를 높이면 바깥 온도와 균형을 맞추려 애를 쓰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고, 낮아진 온도는 높은 압력에서의 낮아진 온도는 또 액체화가 됩니다. 물이랑 수증기의 관계, 액체와 기체와의 관계인데,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돼요. 모두가 알고 있죠. 즉 액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반대로 수증기에서 열을 빼면 물이 돼요. 기체에서 열을 빼면 물이 됩니다. 우리가 차가운 물을 담아 오면 그 바깥에
물이 맺히는 것을 뭐 살면서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죠. 이게 컵 주변의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컵한테 열을 뺏기면서 이 수증기가 물이 된 거예요. 기체에서 열을 빼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펌프 앞의 길게 뺀 배관들, 응축기라고 해요. 방열판이죠. 고온의 기체가 요 방열판을 지나면서 바깥의 차가운 40도와 만나면서 응결이 되는 거예요. 결로 현상이죠. 파이프 배관 안에 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콘덴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열판을 콘덴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맺힌 물방울을 가지고 이 물방울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프레온가스의 경우는 대략 45도까지 떨어집니다. 바깥 온도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이 컴프레서 출구 쪽, 펌프 출구 쪽의 100도씨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기체가 액체화 됩니다. 자, 45도씨의 액체화된 이 냉매가 이제 실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요 막혀 있는 곳을 살짝 뚫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갑자기 압이 낮아지면서 분사되게 돼요. 압이 낮아지면서 분사가 되면 급속하게 또 온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생긴 건데 방열판이라고 안 하고 이제 증발판이라고 해요. 왜냐, 차가워진 냉매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집안 온도보다 여기는 훨씬 낮죠. 그 집안 온도와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점점. 그러면서 집안의 열기를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또 팽창하면 차가워지는 예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줌마 가스 떨어졌어요 하면서 부탄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죠. 가스를 방출하면서 이 가스통 안에 있던 압이 낮아지는 거고, 낮아진 기체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오죠. 이게 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 주제와 좀 다른 얘기고, 여하간에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냉매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팽창시켜주고, 팽창시켜준 냉매가 급속하게 45도에서 5도까지 떨어진다. 그 5도씨의 증발판과 실내 온도 40도가 만나면 실내 온도는 쾌적하게 25도까지 떨어지고, 이 5도씨의 냉매는 1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위에서 수증기에서 열을 빼면 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물에다가 열을 더하면 수증기가 되죠. 5도씨의 차가워진 냉매가 실내 공기와 만나서 10도씨까지 올라가는 동안 또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기체화돼요. 그래서 증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기체화된 냉매가 또 파이프를 따라서 가죠. 기체가 됐으니 이 펌프가 압축하기 좋고요. 기체를 압축하는 펌프를 컴프레셔라 그래요. 영어로 컴프레서. 그게 왜 한국말로 컴프레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거쳐서 오면은 영어가 다 그렇게 되죠. 근데 처음에 물로 설명하고 갑자기 기체, 냉매 막 이야기가 섞였는데, 물로 해도 되는 건데 물은 효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우리는 더 밖에서 잘 식히고 안에서 잘 식히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물질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찾은 게 여러 가지 중에 프레온이라는 가스를 찾았고요. 프레온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은 23도, 녹는 점은 영하 110도. 그래서 얼지 않고도 계속 낮은 온도로다가 얼면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고체화되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기 전에 액체가 어는 점이 굉장히 낮아야 되겠죠. 뭐 이런 물질을 찾아내서 요거를 냉매로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에어컨의 가장 큰 특징인 제습제로서의 역할, 그건 뭐냐 하면 이 집안의 증발판에 이슬이 맺힌 거예요. 그 맺힌 이슬을 밖으로 그냥 파이프 연결해서 밖으로 빼줄 뿐입니다. 밖에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밖에 방열판에서는 파이프 안에 이슬이 맺히는 거고요. 집안의 증발판에서는 파이프 바깥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결로 현상으로. 그 맺힌 이슬을 모아다가 밖에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집안은 쾌적하고 바가지는 덜 긁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